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부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불금이자 또 네. 11월의 마지막 불금이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눈까지 와서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화이트 어텀. 예. 또 어떻게? 예, 예. 화이트 어텀인데 슬프네요. 예. 네, 왜 슬프세요? 한 해가 또 다 갔으니까. 한 해가 다 갔으니까 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슬픈 분들 또 계실 겁니다. 이번에 그렇습니다. 좀 좋은 합격 통지 받지 못하신 분들, 그렇죠. 이 겨울 또 어제 하얀 눈까지 좀 충분히 더 추웠을 즐기지 거예요. 못하실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겨야 되죠. 즐겨야 네. 됩니다. 이왕 한번 더 도전해야 할 거.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어떤 뭐 생즉사, 사즉생 이런 말처럼 정말 SNS 네. 인스타 이런 거요. 네. 딱 좀 끊으시고 네. 겨울을 취업 모드로 취업 준비로 불태우신다면 내년 봄 공채 시즌에 정말 겨울잠 자던 그 곰이 확 컬짝 깨어나듯 네. 병집에서 개구리가 활짝 피어오르듯 이렇게 수식어가 많으시네요. 피어오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SNS는 왜 말씀하신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하다 보면 또 이제 막 쓸데없는 거 많잖아요. 뭐 여행 간 것도 있고 뭐 네, 먹는 거 네. 있고 하니까 보지 마시고 맞아요. 딱 오로지 남이랑 비교하는 예. 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신에게 그렇습니다. 집중하면서 또 열심히 하는 겨울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불타는 금요일 취업 열기로 후끈 불태우시면서 잡정호센터 어벤져스 특집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잡정호센터 오로지 금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코너죠. 어벤져스 특집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합격자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나만 홀로 방구석에 콕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렇죠. 이번 그렇습니다. 겨울을 하얗게 불태우기 위해서 겨울방학 계획 또 세워봐야 될 텐데요. 오늘 특히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예. 분들,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내가 준비하려는 자격증 과연 진짜 필요할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취업 컨설팅계 최강 어벤져스 세 분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위포트의 김태성, 조민혁, 차재원 강사님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어제 눈 와서 그런지 또 다들 좀 분위기가 좀 처지네요. 예. 왜 그렇습니까? 먼저 오늘 좀 띄워주시죠. 민혁 씨. 저는 기분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주 갑자기 발표한 기업들이 많고 성적 좋으시군요. 선 좋아요. 어. CJ가 이렇게 빨리 발표할 줄 몰랐어요. 어제 1차 합격자들 발표를 했는데 정송아, 또 실명 나와서. 축하합니다. 박종찬, 축하합니다. 네, 또. 김상덕, 축하합니다. 네, 또 이런 친구들, 또 삼성에 합격한 김재형, 축하합니다. BGF 김아라, 뭐 이런 김아라. 친구들의 어떤 합격 소식이 축하합니다. 아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실존 실제로. 인물이죠? 네, 정말 실제로 실존이라뇨. 네, 뭐 실제로 아담 이런 거 아니죠? 아담. 뭐 아담 이런 거 아니죠? 사이버. 뭐. 아담 몰라요, 친구들이. 그런가요? 네,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아담을. 예, 제가 또 연식이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네. 그래요. 우리 저기 태성 쌤은 좀 뭐 예. 좀 뉴트럴해 보이네요. 뭔가 좀 이렇게 과하시지도 않고. 저는 항상 평정을 유지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근데 예. 사실은 어제 1시 반 정도까지 톡에 답을 주느라고 그래요? 예. 실명 좀 대보시죠. 또 저는 그 박수 수업하기 쳐드릴게요. 전에 수업하기 전에 서약서를 쓰게 하거든요. 네. 나도 너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다. 아, 예. 왜요? 그러면 민혁 네. 쌤이 뭐가 되는 거야? 서약서를 안 여기서 받으니까. 다 얘기했는데. 네, 저는 서약서를 받고 하거든요. 네. 나도 너희들 정보를 유출하지 않을 테니 내가 얘기한 걸 바깥에서 유출하지 말아라. 어. 이렇게 하는데 꽤 붙었어요. 그리고 그래요? 예, 이 그럼 친구들이 명수로만 갑시다. 명수로만. 예. 명수로 그 전체는 모르겠는데 어제 톡을 가지고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친구들이 25명이에요. 25명. 와. 예. 야. 갑자기 발표가 나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회사는 어디였어요? 삼성? 어제 CJ 발표 네. 그때부터 막 몰려나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CJ가 좀 조급해요. 회사가. 기분이. 지금 보통 이제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3, 4일 있다가 면접을 보는 게 보통의 일상인데 잡아두려고 그런 건가? 근데 발표를 되게 지금 빨리 했고요, CJ가. 그리고 다음 주에 최종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다다음 주에 보고 다음 주에는 1차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아, 또 뭐 이렇게 또 얄궂은 거예요. 또 뭐 이렇게 라이브 파티 중간 파티를 해주는 뭔가 거예요. 이렇게 임원 면접 대상 라이브 뭐 코칭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기서- 처음 시도하는 희망 고문일 수 있는데. 예. 오병서 과장님 그만해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최종 합격도 아닌데 구직자들을 위해서 또 혜성 씨. 배려하더라고요. 예. 희망 고문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돈 뭐, 취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음. 왜냐하면 어차피 그 안에서 결정적인 정보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예, 하지만 그 지원자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쓸데없는 곳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약간 있다. 어떤 마음의 심적인 필터링을 해주고. 예, 네. 하지만 스모킹 거는 없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스모킹 거는 여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코치님 뭐 유난히 피곤해 보이시는데. 아니요, 완전 밝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아니신데요? 아닙니다. 되게 밝고요. 정말 12월을 알리는 목소리 당사 차코치입니다. 저도 합격자들이 있는데 뭐 일일이 열거드리긴 그렇고요. 던지네요 이제. 예. 뭐 오늘 자격증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맘때 되면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좀 막연하게 뭐 하나 지푸라기 잡을 심정으로 이렇게 자격증을 문의하고 하시거든요. 오늘 저희랑 얘기 나누시면 좀 막막한 어둠이 좀 해소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실명 성공 토크 좀 해봐요. 누구부터 제가 해볼까요? 말할 애들을 다 하셨어요. 저분이 다 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재학생도 되거든요, 저분. 아 같이 겹쳐 있군요. 예, 예. 네. 인터섹션이 있군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서재심, 서 축하드립니다. 제일기획, 네, 서재심. 제일기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씨 쉽지 않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제일기획. 자, 아, 반면에 그러게요. 반면에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한 친구를 아까 뭐 이제 박성경 아나운서도 그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네. 지금쯤 이제 방바닥에 긁으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깝게 이제 뭐 1차에서 안 되신 분들은 진짜 있겠지만 아깝게 마지막에서 네. 차점으로 안 되신 분도 계시겠고 서류에서 많이 탈락한 친구들과 뭐 인적성이나 면접에서 많이 탈락한 친구들의 행보를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엔 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원 쌤부터. 네, 일단은 저희 학생들 중에서 이제 연규호 학생. 연규호 학생은 20군데밖에 안 썼어요, 사실. 근데 서류 한 군데 붙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느낀 게 많다고 그게 하더라고요. 어디였어요? 매일 유업이었어요. 매일 유학. 한 군데 붙고 나니까 내가 많이 썼어야 되는데 안 썼다. 그러니까 본인은 유통 쪽이나 금융 쪽에서 적합하다고 저는 가이드를 드렸는데 제조업체만 일방적으로 지원을 했다가 그랬군요. 본인이 뒤늦게 깨닫고 그건 나서 안 썼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매일 데일리로 취업 박람회가 서울 경기권에 많거든요. 그쪽에 본인이 직접 가서 직접 면접도 보고 본인이 좀 깨우치면서 빨리 좀 돌파를 하려고 하고 왜 안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좀 막연하게 느꼈을 막연하고 것도 좀 있고요. 겁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상반기 때도 지원했던 친구인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많이 뽑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도리어 약간 된통 당한. 근데 많이 느끼고 지금 또 면접 기회를 잡고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오히려 면접을 떨어진 친구들일수록 좀 모든 걸 안 하려는 그런 행보들이 보여요. 이제 우리는 준비를 다 했고 네. 마지막에 어떤 운빨이 안 됐다, 안 따라줬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고 5일 있다 연락 오고 뭐 이런 분들 있죠. 어? 잠수 타다가 뭐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내일 뵙기로 했는데 예.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네, 그렇죠. 카톡에 이름 안 없어지고 숨겼나? 하여튼 뭐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럴 수 있어요.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봅시다. 친구들. 태영 쌤도 뭐 25명이 붙었긴 했지만 예. 또 떨어진 친구들의 어떤 예. 행보도 좀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연락은 안 해요, 애들이. 예, 떨어지면 안내 와요. 붙을 때 연락을 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붙을 때 연락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떨어진 친구들이 연락을 해 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짠 하고 나타나기를 이제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 부담 주신 거 떨어졌는데 아니에요, 좀 혹시? 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굉장히 그렇습니까? 따뜻한 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떨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친구들이 연락을 안 하고 이제 떨어지다가 합격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연락을 주는데 그래서 자소서에서 그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친구들하고 면접에서 떨어진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잘 모르겠고 이제 제 수강생들의 얘기를 듣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는 친구들 말고 나중에 수강하러 왔어. 너 어디까지 갔었니? 지난 시즌에? 라고 하면 뭐 서류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아니면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이런 친구들의 특성들을 보면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던 친구들은 대부분 일단 영어 학원을 등록하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예. 잘못된 행보. 예, 대부분 이제 스펙이 문제일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영어 학원 그 등록할 필요 없이 그 정도면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영어 학원을 등록하고 혹시나 싶어서 저한테 와서 오는 경우. 얘기하고 그다음에 면접 떨어진 친구들은 오자마자 제일 첫 질문이 그거예요. 저 어떠냐고. 그 느낌을 자꾸 물어보는 이미지 거예요. 어떠냐고? 예, 느낌이 어떠냐라는 것을 제일 먼저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군요. 그런 것들을 제일 신경 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네. 민영 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츤데레 타입이어서 돌아온 탕아들의 어떤 그 아버지 같은 그런 행보를 보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실제로 또 이제 그 라이브로 방송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SNS에서
어떻습니까? 예. 학생들이 지금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지는 뭐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대로 본인들의 탈락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또 12월부터는 그 시즌 3 왜 떨어졌나도 이제 할 텐데 그 영상 보시는 우리 구직자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서류 통과가 안 되는 것보다도 면접 통과가 안 되는 게 훨씬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게. 네. 아, 서통보다 면통이 어렵다. 그렇죠. 서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뭐 그 학생도 얘기를 했지만 뭐 20개 정도 한 개다 내가 많이 써서 어떻게든 좀 극복이 가능한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말 험난한 과정을 넘어왔잖아요. 특히 인적성 시험 요새 통과하기 정말 어려움에도 그거를 통과했는데 평소에 면접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어서 뭐 엊그제라든지 이제 불합격한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마 아직 읽어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보면은 뭐 결국엔 평소에 좀 대비를 하지 못했던 게 이제 아쉽다 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투자하지 않았던 게 패착의 원인이 아니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여쭤보는 게 저는 왜 서류 통과가 안 돼요를 많이 생각을 또 하시는데 그거는 개선하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뭐 직무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다라거나 또는 오늘 뭐 얘기할 몇 가지 스펙 중에 자격증에 대한 걸 보완하면 금방 넘어갈 수가 있으나 면접에 대한 대비는 시간 투자나 소위 그 비법 같은 게 잘 통하질 않거든요. 단적인 예로 어제도 제가 어떤 학생 A군을 만났는데 그분이 다 떨어진 거예요. 대기업 4군데 면접 전형을 가서 삼성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다 떨어졌는데 학교가 스카이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랑 같이 취업 스터디를 했던 분들이 다 스카이예요. 같이 스카이였던 취업 스터디 5명이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 스펙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분명 뭔가 어른들이 봤을 때 좀 선호하지 않은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구직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무리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분들은 이 얘기를 공감하지 않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 저는 선생님 졸업한 거에 대한 질문만 받다가 끝났습니다. 답변을 뭐라고 했었어야 됩니까?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면접관이 봤을 때 좀 불합격을 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작심을 하고서 압박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직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서류 탈락 좀 몇 개 안 된 것 같고 너무 그 실망하시기보다는 서류는 될 겁니다. 1개가 됐든 뭐 5개가 됐든 그 이후에 면접 전형에 갔을 때 내가 정말 불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면접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준비가 돼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다음 주도 바로 현대자동차 최종 면접이 있는데 그 1차 면접 때 만났던 친구들이 대부분 다 됐어요. 최종까지는. 근데 저는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됐어도 면접에 가서 경쟁률이 뭐 2대 1이지만 내가 합격선으로 갈지 불합격선으로 갈지 그거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반반이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좀 면접에 대한 대비도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요. 어렵네요. 왜냐면 그게 사람의 느낌이나 뭐 인상 이런 부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스펙이 부족해서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을 테고, 근데 어떤 친구들 아까 얘기한 대로 스카이 같은 친구들은 뭐 스펙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의외로 우리가 봤을 때 뭐 이미지라는 거, 뭐 표정이라든가 간단한 게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간과할 수 있으니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서류에서 만약에 탈락하신 분들은 자신의 스펙에서 만약 그 탈락의 원인을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자격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쌤들께 어떤 자격증은 좀 필요하고 어떤 자격증은 정말 필요하지 않다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태성 쌤. 네. 이거는 그 지원 회사에 따라서 또 좀 지원 달리 직종도 생각해야 그렇고. 많을 것 같아요.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뭐 컴활이나 워드 자격증 이런 거 제발 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 일반 대기업을 지원할 때이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 공기업 그러니까 뭐 한전이라든가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철도공사 이런 데 지원할 때는 컴활이 가산점이 있어요. 필요해요. 그리고 뭐 무역보험공사라든가 이런 데 할 때는 한국사가 또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보통의 대기업, 뭐 중견기업 이런 데를 지원하실 때는 컴활, 워드 이런 류의 자격증을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시간 낭비하지 있으나 말아라. 없으나 하는 거죠. 있으나 없으나이고요. 그 차라리 그 뭐 컴활이나 뭐 모스 뭐 이런 걸 따느니 엑셀 함수를 5개를 완벽하게 이해해 가지고 생활 속에서 차라리 엑셀을 마구마구 쉽게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을 뽑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원고를 보니까 야 방송 참 어렵겠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자격증들 이제 얘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 저는 실제 대기업 그 입사 시험 그 자소서 평가 또는 그 지원서 평가를 할 때 10만 건을 심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자격증이 너무 많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로 인해서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10만 건을 심사하면서 나는 모르는 자격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오히려 필요 없어 반복해서 굉장히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영 쌤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민혁 쌤이나 태영 쌤 같은 경우는 뭐 재훈 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격증에 대해서 크게 정말 이게 임팩트 있는 어떤 한 방을 뒤흔들 수 있는 그 자격증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닌 이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생각 들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태영 쌤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직군이나 예.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고 예. 민혁 쌤도 같은 생각이시죠? 김승지 아나운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격증이 엄청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뒤엎고 그 사람을 채용할 만한 것은 신입사원 채용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전 결론적으로 자격증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 어떤 자격증이 됐든 좀 부정적인 시각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간 대비한 효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산점이 있는 자격증이라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그 엄격한 그 스케줄 안에서 투자를 하시면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올 여러분들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내년 상반기 보통 2월 중순이나 말부터 시작을 할 텐데 12월 달은 또 어영부영 넘어갈 테고 그럼 1월하고 2월 정도인데 또 이 2달 남짓한 기간을 정말 효과가 떨어지는 한국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그것도 2급이 아니라 또 1급 별거 없거든요. 근데 또 1급 따는 거에 대한 또 스스로 자기 위안을 하면서 나는 일체 다른 건 또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내년을 또 시작을 하신다면 아무리 한국사 1급 자격증이 뭐 가산점 1, 2점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서류 통과의 합격률을 높아지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대생이 아닌 이상은 뒤에 이제 문과생들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문과생들은 자격증 취득에서는 조금 거리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재현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두 분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특수 직군들 뭐 보험사에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재경관리사 같은 거 3일 회계법인에서 하는 그런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선호하는 일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태선 쌤 말씀대로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중견 업체들에서 직전감으로 사람이 일을 할 때 필요한 조건들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들은 부분 동의는 하지만 사실 이 대다수는 특히 문과분들의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따실 분들도 따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좀 부질없는 것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재훈 쌤부터 뭐 이런 자격증,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어도 안 된 친구가 있겠고, 그러니까 좀 자기가 볼 때는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였지만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좀 만족했던 그런 사례가 좀 있다면 조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재학생인데 이제 인하대 학생 이다영 양 25살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예. 실명을 얘기하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이미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분은 이제 건축공학과를 나왔고 네. 본인이 이제 자신의 어떤 전공을 살려서 공기업 쪽 취업을 희망한다거나 건설업체 취업을 희망했는데 네. 뜬금없게 한국사 1급을 따고 나타납니다. 2달간 잠적을 하고. 공사를 하고 예. 싶었던 건가? 근데 LH를 그 체험형 인턴을 LH. 하면서 네. 근무가 4시면 끝났대요. 네. 그럼 4시부터 10시까지 집에서 큰별쌤 이런 영상 보면서 1급을 따갖고 기쁘게 저한테 연락을 줬는데 그럴 시간에 NCS를 더 풀었다면 자기 전공을 좀 정리했다면 빨리 좀 취업이 될 텐데 그냥 조건 하나 갖추려고 2달을 허비한격이 되니까 그걸로 지금 결과가 좋게 난 게 없는 거죠? 없죠. 그냥 그 자격증을 따서 큰별쌤이 됐죠. 예, 자격증을 들고 예. 있으면서 되게 그래서 제가 만족해하고 묘청의 있거든요. 서경천도 운동의 의의를 좀 물어봤더니 답을 못한 우리 다영이 겨울방학 때 그거는 같이 잘해보자. 파이팅 다영이. 아니 1급 따면 웬만하면은 많이 알잖아요. 근데 본인이 답을 못해요. 그 약간 객관식으로 풀어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본인이 자주 나오는 유형으로 맞추다 보니까 네. 의의나 본인의 생각을 정리는 못하죠. 근데 정작 전형에서는 그런 걸 좀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뭐 물어볼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근데 그런 오히려 되게 정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그렇죠. 쌤 말처럼 네네. 1급을 따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도학 노무현도 이런 거 물어보면은 네. 갑신정면 이런 거 그렇죠. 물어보면 이제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동분지진 되는 안 거죠. 되면 그렇죠.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아 그렇군요. 네. 자 태용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봤습니다. 그 처음 왔을 때 이미 20개 이상 가지고 온 친구도 있어요. 20개는 꼭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뭐요? 그 잠수사 자격증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 희한한 거 있었어요. 예. 그런 분도 예, 있어요. 있는데 스쿠버 자격증 같은 거. 라이프 가드 예.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동안 수고 많았다라는 얘기로 해주고요. 만약에 이제 한 서너 개 가지고 있는데 더 따려고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당장 중단시켰습니다, 항상. 근데 제 학생 중에 기억에 남는 친구는 그 서울대 미대 여학생이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석 공예 같은 거를 직접 해서 팔기까지도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분야로 지원을 하는데 그 매경 테스트를 최고점을 받아서 왔더라고요. 아, 매경 테스트. 예. 어. 그래가지고 왜 했니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저런 뭐 자격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따봤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더라고요. 진작 저를 만났으면 그거 못 하겠을 텐데. 시간을 많이 뺏겼군요. 그렇죠. 내가 드리는 비용 대 수익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마냥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경 테스트 점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얼만큼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거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는데라고 보면 권장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친구는 결국 취업이 되긴 했지만 매경 테스트 때문에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예, 쓸데없는 어디 짓 한 갔어요, 거죠. 친구는요? 그 친구는 제일기획적으로 갔어요. 제일 기업 네. 잘 갔네요. 잘 갔어요. 그래도 매경 테스트를 최고점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머리가 좀 있었다는 친구일 테고. 예. 어쨌든 근데 그게 크게 도움되지 않았다. 그렇죠. 평가에는 그게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그 그렇군요. 친구가 전공했던 것 또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 비즈니스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 비즈니스에서 활용하면서 어떤 나름 마케팅, 나름 광고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거가 그 좋은 영향을 준 거지 매경 테스트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뭐 직구는 어디였어요? 마케팅이었어요? 직군이 그 AE라고 해서 정확하게 약자가 뭐죠 그게? 어카운팅, 어카운팅. 이그제큐티브, 예, 그쪽으로 재무 쪽-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광고 쪽. 광고. 광고의 영업 그러니까 고객을 관리해서 아, 그쪽을 그렇군요. 모든 것을 그 사업 수주서부터 컨설팅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 친구 그래도 뭐 좋게 해피엔딩으로 예. 끝이 났군요. 네. 자 민혁 쌤도 엄청나게 뭐 이런 사례 많을 것 같아요. 좀 혼낸 사례라든가 좀 그런 것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예. 저는 사실은 자격증을 따려는 친구들의 그들의 어떤 입장을 우선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자격증 따는 게 안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절대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공감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의 심리 상태를 보면은 왜냐하면 자격증 취득은 혼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인턴이라든지 대외 활동은 직접 하는 사람을 거고. 대면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뭐 밥도 먹어야 되고 계속 또 연락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좀 짜증나는 갈등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내 성향 자체가 조금 모든 분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그 자격증을 계속 따려고 이렇게 좀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외향적이기보다는 좀 내향적인 성향인 분들이 제가 학생들을 만나봤을 때 많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그 내향적인 분들을 선호하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자격증을 몇 개를 따느냐 이게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자격증 몇 개 따서 특히 뭐 재무 분야는 필요할 수 있어요. 컴퓨터 분야라든지 소프트웨어 쪽. 근데 그게 이제 서류 통과가 돼서 넘어가서 면접 전형에 가더라도 내 성향이 바뀌지를 않았다면, 자격증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많이 따려는 이 성향이 바뀌지를 않았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면접 공부를 또 따로 한다고 또 다른 학습을 하다가 또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해야 된다는 이 좀 성향들, 자기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이런 성향들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히 문과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자격증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예전에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 AICPA나 뭐 CFA나 변리사 이런 거, 변호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채용팀에서 우대하는 자격증이라고 이제 공시를 하는데, 이거는 뭐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대다수의 그냥 일반 대학생들이 취득하기 위해 넘볼 수 있는 수준의 자격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문과분들은 더 이상 자격증 취득을 위한 불필요한 시간과 낭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첨언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채용 담당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처럼 채용을 실제로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학생들이 과연 믿을지 저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저는 특히 LG 같은 경우에 정말 굉장히 존경스러운 게
한 4년 전부터 이력서상에 어학 점수를 입력하는 란을 없앴고 네. 그다음 SK도 이제 순차적으로 없앴고 포스코도 이제 서서히 없애고 있고 CJ도 이제 없애고 있거든요. 자격증난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먼저 이렇게 대기업에서 몸소 보여주시니까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구직자들이 확실히 이제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토익 공부하러 어학 준비하거나 이제 이런 학생들이 물론 아직도 있겠지만 서서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이 채용 설명회나 이런 데서 그냥 애매하게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당신들 회사들의 홍보나 이런 영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2017년 상반기에 입사한 뭐 100명 중에 뭐 은행권 입사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은행도 발표가 났는데 우리은행에 입사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어떤 자격증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뭐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 아마 회사 입장에서도 정말 필요한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실 거고 무엇보다도 구직자들끼리도 명확하니까 명쾌하게 좀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민혁 씨는 항상 그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서 가이드라인 제시를 좀 더 상세하게 해주면 좋겠다 하셨는데 우리 채용 담당을 실제로 하셨었던 태훈 쌤도 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자기 반성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그 필요성 차코님하고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만났던 학생들 대부분의 학생들은 회사의 채용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영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건 회사의 이미지가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지금 LG전자 채용 전체 총괄하는 친구하고 롯데그룹 채용 총괄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만나면은 형이 좀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 말은 안 믿어요. 내 후배한테 내 학교 후배한테 가서 야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해도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에서 외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발표 자료 이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론 쪽으로 보게 되거든요. 결과론 쪽으로 보면 많은 기업들이 영어 점수를 요즘에 안 봄에도 불구하고 토익 점수 평균 점수를 보면 올라가거든요. 그게 회사에서 높은 사람을 뽑아서가 아니라 지원자들 자체가 이미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야. 경쟁력을 좀 높이고 싶은 지표가 또 이제 숫자로 가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발표해버리면 거봐 작년보다 토익 점수 평균 점수가 높아졌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발표한 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겠어요. 그죠?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좀 얘기를 하달라고 하는데 제가 좀 더 뛰어야 되는데 같이 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영어 점수 같은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는 본인들의 만족을 위한 것도 있고 또 꼭 기업 입사가 아니어도 영어를 한다는 건 그만큼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그 서류 단계 처음으로 이제 구직자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가장 낮게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분야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역량을 쌓기 위해서 해외 연수 가는 거 굉장히 또 많은 시간과 조사와 투자를 해야 되는 반면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유통 쪽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 바로 뭐 유통관리사라든지 무역 쪽에 관심이 있으면 무역 영어 이런 식으로 진입 장벽이 낮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 물론 이제 태성 쌤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업 입장에서 아무리 그 말씀을 하셔도 이제 구직자들이 믿지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걸 또 계속 시도를 안 하시고 그냥 애매하게 얘기하시면 또 이제 구직자들은 더 저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구직자들이 분명하게 방향을 찾고 노력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선행돼야 되는 건 어쨌든 채용 담당자분. 그래서 저는 좀 공개적으로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채용 실제 사례 같은 담당자들끼리. 것도 얘기해 준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그렇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그 대기업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뭐 삼성이라든지 몇 개 기업도 있잖아요. CJ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합동으로 채용 설명회를 물론 이제 하시는 걸 보긴 했는데 좀 저희 상반기 때도 왜 그 이남규 아나운서랑 기아차 시크릿 K 같은 거 굉장히 그렇죠. 좋은 취지로 맞아요. 그 취지로 진행했던 거 저도 아주 유쾌하게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정말 구직자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 자격증은 정말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마약 같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 둘씩 시작하면 계속 하고 싶고 뭐 역사 자격증 1급, 2급 뭐 종류가 너무 많아요. 태성 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희도 잘 모르는 민간 자격증들이 뭐 식스 시그마 이런 거 불필요한 게 너무 많아서 한 번 여러분들이 발을 잘못 들이면 사실 잃어버리는 게 너무 크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민혁 쌤께서는 아예 인문계생에게 필요한 우리가 이제 자격증은 없다. 인문계생이
보유하면 좋은 자격증을 뭔가요가 여쭤보려고 있었는데 했는데 없다고 한 문제 하셨어요. 그냥 날려주셔서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번 겨울에 시간이 좀 남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자격증 따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격증 따는 거 대신 뭘 좀 해봐라 추천을 좀 해주시죠.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게임의 본 게임의 의도를 알아야죠. 전형별 대비를 해주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고요. 그 전형에 맞게 서류든 면접이건 내 얘기를 전해줘야 되는 상황, 그리고 회사를 이해해야 되는 상황, 내가 맡아야 될 직무를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노력과 준비를 하는, 좀 솔직히 이런 자격증을 따면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 때문에 또 이런 자격증 취득에 목을 매는 경우들이 일부 있거든요. 다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노력들이 최종 합격이 되기까지에는 가시적으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 막연하고 불안하니까 뭐라도 하나 더 잡겠다는 심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답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막연함보단 내가 진짜 가기 위한 첫 걸음을 떼는 걸 좀 하셔야 되지 않았나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학부 중심의 문화, 좋은 학교를 나왔냐, 어디 나왔냐, 뭘 가지고 있느냐, 자격증이 어떤 거, 그러니까 성과지향적인 어떤 문화에 좀 기반된,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진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좀 목맬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왜 우리 인문계 얘기할 때 시그마 얘기할 때 식스 시그마 얘기할 때 식스시그마. 필요 없다고 했지만 GB 말고 BB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말을 하셨었는데 그건 왜 그랬어요? 그거는 뭐 좀- DB도 괜찮지 않죠. 그러니까 GB 그린벨트나 블랙벨트나 제가 왜 그걸 괜찮지 않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제 포스코 했을 때 GB 자격증을 갖고 이제 퇴사했는데 GB 취득하는데 제가 6개월 걸렸어요. 아 GB가 쉽지 않군요. GB도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BB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짧게는 1년에서 한 2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난이도가 어려운데 이걸 갖다가 되게 쉽게 민간에서는 GB 자격증 취득하는데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가 채용 담당자인 현업에 있는 분들과 구직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그 수준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이미 채용 담당자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네. 식스 시그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아니죠. 그걸 네. 깊이 알고 그렇죠. 따지 않는다는 그럼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몰랐죠. 그런 자격증을 그렇게 쉽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몰랐기 때문에 뭐 한 5, 6년 전에는 일정 부분의 가산점이 있었을지 몰라도 제가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식스 시그마 자격증이 여러분들이 어떤 특히나 뭐 품질 쪽 지원한다고 해서 어떤 가산점이 있지 않을 거고요. 뭐 말이 나왔으니까 식스 시그마를 내가 정말 자격증 취득하고 싶다. 아마 대부분 산업공학이라든지 이런 화학, 화공 이런 전공자일 그렇죠. 텐데 차라리 학교 수업 내에서 들었던 난이도가 좀 높았던 교과목에 대한 자기소개서 기술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본인이 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과목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라 하셨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는 이제 전공을 제대로 공부 안 해서 이제라도 뭘 해야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자격증에 목을 매달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예. 어떻게 좀 해야 될지. 전공 그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결정적인 한 방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자격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자격증 자체가 그 지원하는 직무에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것과 이 자격증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류의 자격증, 이걸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문이나 상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HR을 지원할 거야, 인사 쪽을 지원할 거야 하는데 전공이 완전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 전공이 없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 전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다양한 그 전공들이 들어가긴 해요. 그럴 때 비슷비슷했을 때 노무사 1차 합격한 걸 가지고 오면은 적어도 이 친구는 조금만 뭔가 얘기하면 말귀는 알아듣겠구나 정도의 얘기, 그 정도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인문계의 여학생이야. 그런데 자동차 분야를 전공을 해. 그런데 정비사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 자동차 정비사. 이런 자동차 정비사 때문에 그 친구가 뽑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보통의 인문계 또 여성인 경우에는 자동차에 관심이 대부분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시작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거기 그래서 스토리를 좀 만들 수 그렇죠. 있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류의 자격증, 이런 것은 내가 어떤 그동안에 이 직무, 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할 경우에는 그래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회계사라든가 뭐 AICPA 아니면 뭐 그
그 AICPA라든가 세무사 뭐 이런 친구들은 뭐 그대로 고객 회사에 가서 사용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인문상경하고 이공하고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이공은 이것 때문에 유리하다보다는 전공과 뭐 관련 기사들 자격증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 이거는 기본 요소라고 봐야 돼요. 기본 요소.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 선택 옵션이 아니고 그렇죠. 기본 옵션이고. 그러니까 전기 기사라든가 뭐 통합 기사라든가 정보 처리 기사라든가 뭐 이런 류의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관련 분야로 지원을 한다. 학점도 그냥 해. 이러면은 굉장히 힘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20 쪽에는 그 기본으로 그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꼭 따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 깔고 그 이외에 선택 옵션을 할 만한 건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IT 전공 같은 경우에 컴공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그 관련된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특별한 패키지라든가 솔루션을 중심으로 나오는 자격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라클에서 가지고 있는 OCP 그래, 자격증이라든가 자바 자격증이라든가 SAP의 각종 모듈에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플러스 알파로 놓으면 굉장히 이런 것도 해봤네 라고 그래요. 보면서 관심을 끌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자격증 예. 취득할 시간이 있다면 다른 거 말고 영어 말하기 점수 만점 받으세요, 차라리. 네. 말하기 점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자격증 선생님 꼭 하나 따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언급드린 이런 거 말고 영어 말하기 점수를 차라리 저는 오픽을 네. A, L을 맞는다라든지 그러니까 정말 구술 능력에 있어서 그 강점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왜냐면 여러분들 말하기 점수 따는 거는 토익 점수 취득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스파라 그래서 최종 면접 때 어학 점수, 어학 능력을 구술 능력을 평가를 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자격증이 중요하고 서류 통과에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말하기 점수를 저는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추천까지 받아봤고요. 지금 자격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2부에서도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네이버 취업대학교의 자격증과 관련해 올려주신 궁금증들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답정부센터 2부 어벤져스 킵 이어가겠습니다. 자,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겨울을 자격증 취득에 하얗게 불태우고자 하는 분들의 댓글을 저희가 받아서 과연 정말 필요한 자격증일지 또 어벤져스님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해주실 겁니다. 지금부터. 자, 먼저 첫 번째 댓글부터 박성희 아나운서가 읊어주시죠. 예. 네. 자, 이분 뭐예요? 아이디 정말 어려워요. 어드파트 스파, 어드파트 스파, A 뭐뭐뭐뭐님. 네. 지방 국립대 인문계열 학생입니다. 전공이 취업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무역 관련이나 유통 물류 쪽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현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국제무역사, 또 매경테스트 우수 등급, 또 전산회계 1급, FAT 자격 1급, 한국사 1급, ERP 물류 생산 1급, 모스 마스터, 워드 1급 자격증을 보유 중입니다. 이번 25일에 원산지 관리사 시험도 앞두고 있습니다. 학점은 3.8입니다. 제가 자격증 개수만 늘려왔던 건지 서류에서 다 떨어져서 경영지도사 취득을 또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익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자격증 9개나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원산지 관리사 시험까지 하면 10개를 채우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나 채워서. 네, 그것까지 모자라서 이제 경영 지도사 자격증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예. 실익이 있을까요, 태성 쌤? 예, 없습니다. 예. 제가 참아 못하겠고 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욕 한번 해주실래요? 욕 한번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편집이 안 되니까 이게 재밌어요. 이거 뭐 경영 지도사 취득도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 정말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니까 그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영어 점수를 안 적어놨네요. 그러고 보니까 영어가 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러면 이 친구가 안 된 이유는 아마 자소서의 문제 아니면 영어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격증 준비하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고 아까 통쾌한 저기 답변 우리 주셨습니다. 송희 아나운서가 읽을 때 아무튼 수다맨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뭐 이것저것 많았네요. 얘기하길래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민영 쌤은 저기 무건의 어떤 욕을 하셨고 이미. 아 근데 이분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되게 저는 특이한 분 같지는 않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못 웃으시는 아마 지방에 계신 구직자분들 많을 텐데 우리 지방대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직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학교 네임밸류나 뭐 스펙으로는 대기업에 가기 불가능할 거라는 자기 스스로가 그냥 한계를 딱 이렇게 그 선을 긋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보완하기 위한 이런 자격증 취득을 이 지금 글을 사연을 남기신 이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문계니까 아마 뭐 영문학과 아니면 뭐 정외과 뭐 이런 과이실 것 같은데 제 주변의 학생들 보면 철학과일 수도 있고. 그렇죠. 철학과일 수도 있고 문과분들은 전공과 관련이 없어요. 지금 채용하는 것 자체가 특수 뭐 재무 쪽 직무를 제외한 상경계 우대하는 직무를 빼고는 대부분이 전공과 관련 없이 여러분들의 활동과 경험, 스토리를 가지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분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건 좀 중단을 하시고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꼭 저희 그 왜 떨어졌나 특집 때 좀 꼭 뵐 수 궁금한 게 있기를 뭐냐면 바랍니다. 저 네.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재원 쌤께서 한국사 1급을 따도 물어보면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물류관리사부터 해서 지금 1급이 되게 많아요. 네. 내용 테스트도 우수고 네. 그런데 그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땄어도 얘 이거 물어보면 모를 걸 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폄하를 하는 건지 나 그게 좀 궁금해요. 되게. 그거는 네. 레퍼런스상 면접 같은 경우에 대화를 나눠봤을 때 좀 직무에 대한 고민도 안 한 채로 자격증이 열거가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합리적으로 검증은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이런 자격증을 1급 따시는 분들의 특징은 어. 올인을 하는 스타일이셔서 이를테면 물류관리사나 유통관리사 2급 따시고 국제무역사 따실 때쯤 과거의 기억은 어디에 이러면서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 안 좋은 일들이 반복되고요. 드래곤볼도 아니고 이게 지금 10개를 다 모으시면 커피 쿠폰처럼 그러니까 이런 접근은 이제 진짜 안 돼. 이분은 취업에 대한 컨셉을 잡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초사연이 되는 예,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분 철학가나 어문 계열 같은데 본인 선배들이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방향이 못 잡혔다면 본인이 본인의 장단점을 알고 장점 중심의 새로운 컨셉이 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글을 보면 마지막에 서류에서 다 떨어져서 저는 경영지도사. 자신만의 어떤 경험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아니라 경영지도사. 떨어지는 거를 그 자격증 개수에서 찾는 거예요, 이분은. 네, 그렇죠. 네, 네. 스튜핏. 스튜핏. 제 얘기는 태훈 쌤 서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회사에서 이 자격증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질문이 반복되게 했습니다만 예. 크게 생각 안 해요. 뭐 1급이어도 뭐 뭘 알겠어 이런 느낌인가 아니면 뭐 왜 그러냐면 물류하고 그러니까 인문계 친구가 무역이나 유통물류 하고 싶어서 관련된 걸 다 땄잖아 그래도. 예. 근데 그 성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도 안 되는 거는 좀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자격증 자체로 어떤 가산점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 친구가 왜 이런 것들을 해나갔는지가 자소서에서 충분히 보여지지가 않은 거죠. 내가 왜 이런 짓들을 했는지를 자소서에서 충분히 의미를 부여해서 그리고 지원 분야에 포커스해서 연결시켜 줬다면 그래도 한번 면접에서라도 한번 볼까라고 했을지 모르는데 자격증은 자격증, 자소서에서는 또 다른 뭐 학교에서 다른 활동했던 거 이렇게 얘기를 풀어 나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 그러니까 NCS적 접근으로 봤을 때 민혁 쌤, 네. 물류관리사나 유통관리사나 이런 걸 땄을 때는 지식적으로는 접근이 좀 되는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되는 상태일 수 있는데 이런 자격증 취득에 대한 소위 스토리나 과정을 뭐 자소서상에서 뭐 묻는 항목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유통관리사 취득 과정을 궁금해할 리는 없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글을 보면 서류에서 다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 다가
10개가 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많이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최소한 한 5개 정도 그래도 지원하면은 한 2-3개는 될 거라는 어떤 본인의 과대망상?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원을 하다가 우수수 다 떨어지니까 지극히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또 경영지도사,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경영지도사는 뭘 지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르겠어요. 소위 전혀 검증되지 않은 또 자격증을 뭐 취득한다고 이런 하니 분들이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컨설팅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거. 그래서- 컨설팅. 네, 그래가지고 경영 컨설팅 해주고. 오래간만에 들어보네. 예, 그런 거. 신입에게 그런 거 맡길 일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따도 이 친구가 NCS적으로도 직무에 전공이 관련이 없었지만 잘하겠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에 그걸 잘 녹여야 되는 거고 과정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될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까워. 지원자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격증을 따려는 성향, 다시 말해서 자기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발견하는 그 다소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기 싫어하는 분들인 거거든요. 그냥 책 사서 줄줄줄 외우고 그냥 좀 약간 임시 방편적인 요행을 바라는 너기 때문에 아마도 전 떨어졌다고 보니 더 이상은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길 참 바래요. 길어져서 죄송한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아무튼 이분 입장에서 되게 답답한 생각이 들 것 근데 같아서 제가 그 실제 서류 전형을 할 때 시간을 어디서 많이 쏟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앞에 대부분 지원서가 붙죠. 지원서 상에는 기본적으로 학력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자격증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뒤에 이제 자소서가 붙고 하는데 지원서 상에서 쭉 읽어 내려가는 건 10초 이내로 끝납니다. 네. 관련 자격증에서 그렇게 꼼꼼히 이런 것도 땄네, 이런 것도 땄네, 이런 거 땄으니까 이걸 잘할 수 있겠네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원서 상에서 쭉 내려가다 걸리는 거는 회계사 이럴 땐 딱 걸려요. 그래요.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서는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고 자소서에서는 적어도 아주 짧게는 30초, 길게는 3분 이상을 보거든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글 넘어가겠습니다. 아 답답하네요. 자, 화이팅유님 재무회계 직무 공장 원가 관리 직무 희망하는 산공과 취준생입니다. 재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동안 마케팅 직무로 경험 쌓다가 올해 초에 해외 인턴십 경험 통해서 직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진로를 변경하게 돼서 고민이 많았지만 회계 관련 업무가 적성에 맞아서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스펙은 3.5, 학점 3.5, 토익 800 후반, 토스 레벨 6, 공사 호주법인 인턴십 회계 직무에서 5개월 했고 국내 인턴 2회 마케팅 분야 했고 대외 활동 2회 마케팅 분야, 학생회 경험 등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재무회계직의 재경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건지라고 좀 궁금하고 한 것 같은데 일단 태용 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친구가 짧게요. 몇 학년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트 앤 베네핏을 봐야 돼요. 음. 내가 이거 그 재경관리사가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만큼 투자를 해야지 그 자격증을 따느냐를 같이 봐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자소서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소서가 그 경험을 보면 그동안 마케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왜 재무회계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인턴십이 회계 직무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나열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난 어디에서 마케팅도 해보고 어디서 마케팅도 해보고 뭐 재무회계도 해봤어. 이 정도로 그냥 쭉 나열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들고요. 그래요. 굳이 내가 3학년이고 시간이 남고 다른 스펙, 다른 경험들을 충분히 했다라고 판단하면 하십시오. 다른 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코스트 베네핏을 같이 보시고요. 이게 이 관련된 자격증 중에 그나마 재경관리사가 조금 더 쳐준다 정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3일 회계법인이 주관 기관인데요. 회계 관리 관련된 그 주관사들이 세무회계법인, 세무사회, 상공회의소, 공인회계사회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있는데 그나마 지금 회계사, 세무사 다음으로 그래도 어려운 시험 봤다라고 쳐주는 게 요거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됐으면 요거 하시되 그렇지 않다면은 요것도 굳이 신경을 안 쓰시고 자소서에 포커스해서 무엇에 포커스 해야 되느냐 지원 분야에 포커스해서 써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래요. 두 말씀드려요. 분도 뭐 비슷한 이유를 할 거 의견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다음 시간이 없지 않지 않아서 이수파 헐랭이 분 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예. 자, 인턴과 세무회계 1급 또는 SAP F1인가요? FI. FI 중 어떤 걸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다 안 돼서 취업으로 돌린 28살 남자인데요. 나이도 많고 인턴도 없어서 제가 공기업, 중견, 중소, 재무 쪽으로 생각 중입니다.
제 스펙은 광명상과 회계전공 3.85 학점이고요. 토익은 760점입니다. 재경관리사 기업회계 1급, IFRS 관리사, 한국사 1급, 워드 프로세서, 컴활 2급 보유 중입니다. 대외 활동 2회, 봉사와 창업 관련 활동 경력이 있고요. 수상 경력은 3회가 있고요. S화재 본사에서 4개월 사무 알바 경험이 있습니다. 회계법인 인턴과 SAP 일정이 겹쳐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분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분 회계법인 인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셉을 FY 사실 셉이 ERP 세일즈를 그러니까 셉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독일을 본사를 둔 이 회사에서 ERP 가지고 세일즈하는 연한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빅데이터 엔진을 세일즈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FI 자격증이 이제는 조금씩 좀 이렇게 올드해지고 있어요. 따라서 뭐 언제든지 다시 딸 수 있잖아요, 그거. 시험 50만 원밖에 안 하지만 다른 인턴 경험이 50만 원어치 이상의 값을 하기 때문에 아까 타 선생님 말씀처럼 본인의 노력이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를 좀 시기에 맞게 판단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혁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굉장히 흔한 케이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시험을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전공이 회계다 보니까 CPA 준비하신 거죠, 뭐. 아니면 뭐 CFA 쪽 준비하시다가 한 2년 정도 하다가 나이가 이제 28이 되셔서 첫 번째는 이 질문 주시는 분은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면접장에 가셔도 그렇게 안 좋게 채용 담당자들이 보는 게 아니니까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고, 두 번째는 다만 회계 전공 그 회계 직무 자체가 많은 인원을 뽑질 않아요. 거의 한 자릿수, 그중에서도 뭐 2~3명 뽑는 직무라 너무 좁아요. 지금 스펙이 물론 좋으시긴 한데 본인의 경쟁자들은 실제 다른 경쟁사의 경력자거나 그에 준하는 소위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죠. 그래서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하고 견주었을 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재무 쪽 직무 외에도 다른 직무도 좀 지원을 스펙트럼 넓혀라. 그렇죠. 그러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자, 끝으로 뱅뱅님. 자, 전기공사기사 쪽 지원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격증 가지고 있고 전기공학과 3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지방 사립대학생입니다. 공기업 기술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토익 920, 토스 레벨 6, 한국사 1급 자격증이 있는데 겨울방학 때 NCS를 할지 기사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NCS 해야겠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태훈 쌤. 기사 자격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네, 친구? 없는 거죠. 네. 이거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자격증 위에 준비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위에 네. 거. 예, 이거부터 하시고 그거 끝나고 나서 NCS, 그거와 동시에 약간 NCS 건드리고 있다가 끝내고 나서 NCS 본격적으로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참고로 그 중요하지는 않지만 셉이라고 하면은 SAP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요? 영어로 욕이 있기 때문에 셉이라는 거를? SAP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거 기사 자격증을 따라 기사 자격증 따라. 속 시원하게. 예. 네. 그리고 자 다음은 주량님 가보죠 더. 설계 5어 생산 기술 일반 기계 기사. 예, 저기 최코치 이거 어떤 거 같아요? 심리 테스트입니까? 이거 예. 바로 답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네네네. 따시라 말씀을 드리네요. 딴게 근데 이분의 시기나 정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저학년이시라면 고민해 보시고요. 아니고 지금 취업이 임박했다면 좀 일정과 시기를 감안해서 준비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테일러님 같은 경우는 생산 관리와 CPIM, 그 품질 경영 기사까지 있었는데 민혁 쌤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공계 CPIM은 좋은 자격증이에요. 물리 쪽에서 좋은 자격증이고 생산 관리 분야를 지원하신다면 뭐 품질 기사도 있으시면 좋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내가 준비해야 될 시간과 뭐 노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저는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 자격증의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드리는 노력 대비 얼마나 효과가 맞아요. 있느냐. 가성비가 있나 없나를 네. 좀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예.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뽑아주시죠. 누가 뽑아주시겠습니까? 저는 코치님? 이수파 헐랭이님, 이수파 이수파 헐랭이. 배우 박지원 씨의 그 배역이죠. 예, 동의하시죠? 두 분도? 그러시죠. 뭐. 이수파 헐랭이. 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헐랭이. 네. 자 오늘 자격증 고민으로 올 겨울 계획 아직 확정하지 못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람, 합격자들이 출연하는 특집 합격의 비밀은 계속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